안녕하십니까. 예술인 고용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 가입지원 사부 양영신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전국에 6개 지역본부와 55개 지사가 있습니다. 그중 예술인 고용보험은 바로 이곳 서울 충무로에 있는 서울지역본부 가입사부에서 전국에 있는 예술인들 고용보험을 집중해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울지역본부에서 전국 예술인 고용보험을 담당하다 보니 문의 전화를 다 소화하기 힘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 수신율 보완을 위해서 교육은 유튜브에 게시하고요. 질의응답은 온라인 줌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줌 채팅창에 대한 내용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인 고용보험이 시작돼서 사업주분들께서 하셔야 할 의무가 3가지 있습니다. 사업장에 대한 신고, 예술인에 대한 신고, 보험료 납부 의무가 있는데요. 우선 사업장에 대해서는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해서 사업장 관리번호를 받아야 합니다. 성립신고는 성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하셔야 하고요. 예술인 개개인에 대해서 신고하는 것을 피보험 자격신고라고 하는데요. 고용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해서 받은 사업장 관리번호에 예술인이 누가 있는지 신고해야 합니다. 다음 달 15일까지요. 다음 보험료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주분께서는 이러한 의무를 해태하면 과태료 부과가 있기 때문에 신고 기한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3가지 중에서 오늘 강의는 2번째 예술인 개개인 신고하는 방법을 안내하겠습니다. 예술인은 고용보험법에서 계약 기간에 따라서 2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 용역 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이면 일반 예술인, 1개월 미만이면 단기 예술인이라고 구분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신고하는 서식 종류가 다릅니다. 일반 예술인은 피보험 자격 취득 신고서, 단기 예술인은 노무 제공 내용 확인 신고서입니다. 예술인 신고는 언제까지 하나요? 문화예술 용역 계약을 하면 창작 활동을 하기로 시작한 날이 있을 것입니다. 이 창작 활동을 시작하기로 한 날, 이때가 취득일이고요. 취득일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2020년 12월 10일 예술인 고용보험이 시행되었는데요. 12월 이전부터 계약이 있거나 12월에 창작 활동을 하기로 한 계약이 있다면 다음 달인 1월 15일까지 예술인 피보험 자격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예술인 고용보험이 적용 제외되는 경우가 2가지 있습니다. 연령과 소득에 의한 적용 제외인데요. 연령에 의한 적용 제외는 65세 이상 신규 계약자, 또 소득으로는 일반 예술인의 경우 월 평균 소득이 50만 원 미만이면 적용 제외입니다. 이들 예술인에 대해서는 피보험 자격 취득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다만 그 단기 예술인은 월 평균 소득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니까요. 모두 신고하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이제 예술인 개개인에 대해서 신고하는 방식 안내하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첫 화면 열어주시고요. 고용산재 토탈 서비스 통해서 신고하면 됩니다. 고용산재 토탈 서비스를 클릭하면 이런 화면이 나오고요. 로그인 하셔서 들어가시고요. 자주 찾는 서비스에서 취득, 고용신고 이것을 선택하시면 이렇게 피보험 자격 신고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중간에 사업장 관리번호 가운데 돋보기를 누르면 이렇게 그 사업장에 성립되어 있는 사업장이 나올 것입니다. 지금 이 사업장은 고용산재연금 건강이 정상인 번호와 고용보험만 정상인 번호가 나옵니다. 위의 것은 아마도 4대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일반 근로자 보험관계 성립번호이고요. 아래 것이 고용만 정상이기 때문에 예술인 고용보험이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만 정상인 관리번호를 선택하시면요. 여기 이제 월평균 보수 적는 칸이 있는데요. 요 월평균 보수에 대해서는 다음에 설명하겠습니다. 보험료 부과 구분은 실급만 부과, 실급, 실업급여이고요. 사유는 예술인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여기 계약직 여부에서는 문화예술 용역이 일정한 계약 기간을 두고 계약하다 보니까 예술인을 계약직으로 성립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아니오라고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계약 기간 여기서 예를 선택하면 또 조금 약간의 이제 계약 종료를 넣으라라는 팝업이 뜨고 해서요. 넘어가지를 않기 때문에요. 계약직 여부에서는 아니오를 체크하시고요.
다음 직종 부호를 선택하시면 세 가지 숫자의 여러 코드 번호가 나옵니다. 441번 이후가 가로쳐서 창작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이후의 번호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440번 이전에도 문화, 예술 이래서 예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선택해야 되나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요. 예술인 고용보험은 441번 창작이라는 것 이후 번호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3번에 월 보수액 기재하는 것은 역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정 서식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서식은 국민건강고용산재 공통서식이고요. 이 네 곳에 체크하거나 아무 곳에도 체크하지 않으면 접수 담당자가 일반 근로자 신고로 오인을 해서 4대 보험료가 부과되는 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요. 이런 공통서식 사용할 때도 꼭 고용보험만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장 관리번호에는 예술인 관리번호를 꼭 기재하셔야 하고요. 4번 직종부호,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441번 이후의 코드번호를 찾아서 기재하시고요. 일주 소정 근로시간은 중요한 재료가 아니니까 임의값 입력하시고요. 보험료 부과구분 부호 56번 실업급여만 해당, 사유는 25번 예술인 입력하시면 됩니다. 여기 3번 월 소득액 작성에 대해서는 다음에 설명하겠습니다. 월 보수액 기재사항으로 주의사항이 세 가지 있습니다. 우선 첫째, 기본 경비 20%를 공제한 금액을 작성해야 합니다. 법에서 월 계약 금액 20%는 기본 경비로 공제하라고 정했습니다. 즉, 계약 금액 20%는 기본 경비로 보아서 고용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으니까요. 계약 금액 80%를 월 보수액에 입력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월 100만 원 계약을 체결했으면 100만 원 중 기본 경비 20%를 공제한 80%인 80만 원을 월 보수액 칸에 작성하면 되고요. 두 번째 주의사항입니다. 월 보수액 하한선 기준이 있습니다. 월 보수액이 8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월 80만 원의 기준 보수를 적용합니다. 월 보수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적용 제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월 보수액 50만 원 이상, 월 80만 원 미만이면 월 80만 원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료를 산정해서 부과하니까요. 사업주분들께서도 월 50만 원 이상, 월 80만 원 미만의 계약인 경우 기준 보수액 80만 원을 기준으로 원천 공제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주의사항, 이 칸에는 월 보수액을 적는 칸입니다. 따라서 월 중간에 계약을 했을 때 사업장에서 일할로 산정을 해서 적어야 하나 이런 오해를 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는 월 보수액을 적으시면 됩니다. 2020년 12월 같은 경우도 100만 원을 월 계약했으면 월 20만 원의 기본 경비를 공제한 80만 원을 기재하시고요. 만약에 2021년 1월 16일에 월 100만 원 계약을 했을지라도 기본 경비 20% 공제한 80만 원만 기재하면 2020년 12월 같은 경우 1일부터 9일까지의 일자라든지 2021년 1월 1일부터 15일까지의 날짜들은 전산에서 일할로 다 빼고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사업주분들께서 월 단위 계약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경우 그러니까 월 평균 소득을 산정해서 아까 그곳에 적어야 되는데요. 계약 금액을 종사 개월수로 나눠서 월 평균 소득을 산정해야 하고요. 개월수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 금액을 전체 계약 기간으로 나눠서 1일 보수액을 산정한 후 30일을 곱해서 월 평균 소득을 산출해서 작성하면 됩니다. 다음은 단기 예술인에 대한 노무 제공 확인 신고서 서식입니다. 토탈 서비스 화면이 이렇고요. 노무 제공 일자를 하루하루 찍어서 표시하면 됩니다. 여기에도 보수 총액에는 한 달 동안 노무 제공한 보수에 기본 경비 20%를 공제한 금액을 적으시면 되고요. 제일 아래 칸에 국세청 일용근로소득이 빨강색으로 되어 있어서 이거 중요한 입력사항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곳은 일반 근로자에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술인 고용보험 신고에는 절대 체크나 기재하지 마십시오. 노무 제공 확인 신고서 법정 서식 모습입니다. 여기도 토탈 서비스 화면과 같이
노무 제공 내용 확인 신고서 체크하시고요. 해당 연월일 적으시고 직종 부호 441번 이후 코드 번호 적으라고 말씀드렸죠. 4번에는 노무 제공한 해당 일자를 하나하나 표시하시고요. 여기 보수 총액에는 해당 월에 지급된 보수의 기본경비 20%를 공제한 금액을 적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단기 예술인의 경우에는 노무 제공 확인 신고서가 해당 일자 신고하면서 별도의 상실 신고서가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 예술인의 경우에는 계약 기간이 만료하면 피보험 자격 상실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도 고용보험만 체크하시고요. 예술인 고용보험 관리번호 입력하는 거 꼭 주의하시고요. 상실 연월일 적는 칸에는 계약 만료일의 다음 날을 적으시면 됩니다. 계약 만료일은 계약일의 마지막 날이니까 상실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계약 만료일의 다음 날을 상실일로 적으시고요. 상실 사유는 이렇게 적으셔야 하는데요. 상실 사유는 이렇게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중에 32번 저는 이제 계약 만료 32번이라고 적었는데요. 사유에 따라서 11번, 개인 사정에 의한 자진 퇴사면 11번, 뭐 사업장 이전이면 12번 등등 여기서 코드 번호를 찾아서 적으시고요. 그 다음 해당 연도의 보수총액, 당해 연도에 나간 총 보수총액을 적으셔야 보험료 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예술인은 근로자 또는 다른 예술인과 피보험 자격 이중 취득이 가능하고요. 사업주가 이러한 피보험 자격 취득 상실에 대해서 미신고나 거짓 신고를 하면 과태료 부과가 있는 점 꼭 유의하시고요. 현재는 그 제도 시행 초기라서 2021년 3월 10일까지는 피보험 자격 취득 신고가 늦어지더라도 과태료 부과가 없지만요.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사업장의 경우는 15일까지 피보험 자격 취득 신고, 다음 달 10일까지 보험료 납부가 있어야 고용보험료 지원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5일까지 피보험 자격 취득 신고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육은 여기까지이고요. 다음 교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